대표님 그 얘기해 주실 때 네. 아까 그 배당주 얘기해 주실 때 네. 10% 넘는 거 있다고 해서 제가 네. 솔깃했는데 네. 진짜 그런 게 좀 있나요? 우리 그러면 화면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매일 정리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증권이라든지 일부 증권사 보면 DD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엑셀하고 연동이 돼서 현재가라든지 하는 부분을 자동으로 엑셀하고 연동을 시켜서 자동으로 변환을 시켜주거든요. 단지 이제 단점은 이 프로그램이 좀 무겁다 보니까 장중에 계속 틀어놓으면 컴퓨터가 뻥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장 끝나고 한 번씩 확인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오늘자거든요. 오늘 네. 이제 효성 TNC라는 종목을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시가 배당 수익률이 지금 16.31% 정도. 작년 기준으로요? 네, 작년 그럼 기준으로. 지금은 조금 어떻게 이게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떨어져요. 배당을 결정을 하는 게 이제 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총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별로 이건 좀 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시가 배당 수익률을 따질 때는 작년 배당을 기준으로 작년 마지막 배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을 보통 뽑는데 일단 뭐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9월 1일 종가 기준으로 16.31%까지 지금 배당이 나오는 거고 요거는 현재가고요. 여기 현재가 여기 계속 그렇구나. 바뀌는 겁니다. 네. 여기 계속 아무나 자를 수 있어요. 네. 제가 할 수 있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11% 정도 나오고요. 동양생명도 11%, 한국금융지주 10%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데 배당주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계속 이렇게 줄 거냐. 사실 이제 배당주 할 때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면 이거는 진짜 없는 돈이에요. 이거는 파는 게 아니에요. 계속 모아가는. 아까 얘기했는 그거 있잖아요. 내가 원래 모델 X 정도를 타고 싶었는데 내가 모델 3를 산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아낀 거죠? 7천만 원 정도 아낀 거잖아요. 7천만 원 정도 아꼈으면 그 7천만 원으로 차는 어차피 산 거니까 배당이다 주는 거예요. 배당이 주면 얘는 나한테 1년에 뭐 10%가 됐든 7%가 됐든 현금 흐름이 계속 나오는 거죠. 원래 이제 주식 투자라든지 재테크를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자본 자유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현금 흐름을 엄청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젊을 때부터. 지금 보면은 삼성증권이라든지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어떻게 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시가 배당 수익률이 지금 16%인 효성 TNC를 사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딱 들어가서 10년치를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은 10년치 없어요. 10년치 일단 없고 이 회사는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에 들어와서 배당을 주기 시작을 했는데 예전에 배당 줬는 거 여기 지금 DPS가 주당 배당금이거든요. 네. 1,000원 주다가 2,000원 주다가 5,000원 주다가 작년에 5만 원 줬어요. 네. 5만 원 줬으면 계속 5만 원 줄까 안 줄까? 안 줄 것 같은데. 믿기가 이 회사는 좀 믿기가 좀 애매하죠. 네. 그러면 일단은 16%는 주지만 이게 16%는 주지만 요건 조금 그렇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증권주들은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실 때 여기 보시면 이게 주당 순이익하고 제가 DPS를 비교를 해놨어요. 주당 순이익에 따라서 DPS가 바뀌는 종목이 있고 주당 순이익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맨날 똑같은 금액으로 주는 회사가 있고 주당 순이익하고 아예 관계없이 막 주다가 안 주다가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네. 주다가 안 주다가 하는 회사는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회사는 보면 EPS가 이렇게 3,000원 정도로 높아지니까 1,000원 정도 주다가 EPS가 줄어드니까 줄어들고. 이것도 줄어들고 EPS가 다시금 늘어나니까 배당 다시 늘어나고 하는 그러한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배당을 계속해서 그래도 꾸준히 주고 있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 작년이 사실은 배당을 대부분 다 많이 줬어요. 그래서 3,800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 정도 배당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직전 배당이라고 하나 더 적어 놓은 게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재작년 배당 기준입니다. 재작년 배당 기준으로는 6% 정도 주는 회사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저번에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한국금융지주 괜찮아요 라고 얘기는 일단 했습니다. 지금도 한 11% 정도 되고 작년 기준으로 봐도 5.4%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은행의 이자가 얼마 정도 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은행 이자가 아무리 높아져도 지금 5%를 주는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가 강남이라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레버리지 이용 안 하고 상가라든지 하는 부분을 사면 4%대밖에 안 나오거든요. 건물을 사도. 그것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심지어는 경기가 침체가 되면 공실 뜨니까. 근데 배당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공실이 뜨지는 않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긴 한데 세금보다 도배장판 해주세요부터 시작해서 맞네. 맞잖아요. 도배장판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것부터 맞아요. 시작을 해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부동산한테 계속해서 뭘 줘야 복비 되죠? 줘야 되고. 복비 계속 줘야 되죠. 맞아요. 세금도 센 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즘은 이제 배당도 세금이 조금 오르긴 했어요. 오르긴 했는데 이게 뭐 2년 지났다고 NH투자증권이나 아니면 한국금융지주가 도배장판비 주세요라고도 하지 않을 거고 복비가 나갈 이유도 없고 하기 관리비도 때문에 없고. 예,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사놓고 난 다음에 그냥 이 현금 흐름을 그냥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왔으니까 다른 방송에서 또 안 했던 걸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지금 주로 보고 있는 종목은 효성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어요. 이거 지주회사인데 어. 효성이라는 종목이 지금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8.82% 엄청 정도. 높은데요. 8.8이면. 그렇죠. 근데 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16%가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8.8%가 높아 보이진 않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게 이게 대부분 다 금융주가 있는데 HD 현대라든지 효성이라든지 금융주가 아닌 회사들도 일단 있죠. 이 효성을 한번 클릭을 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효성은 지금 보면은 요 적자 났던 적이 있어요. EPS가 2011년도에 적자가 한번 났었고 2013년에도 적자가 났는데 배당을 줄여요, 안 줄여요? 안 줄이죠. 줄였어요. 계속 주고 계속 배당을 일정적으로 주는 회사고 한번 배당이 높아지면은 회사 이익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배당을 안 줄이네.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네. 재작년에도 적자가 났는데 5,000원 배당을 지켰잖아요. 와. 이번에 배당이 6,500원까지 일단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 배당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성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주가가 더 하락을 하면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일단 높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효성이 미친 척하고 6만 5천까지 빠졌다. 그럼 배당 수익률 10%잖아요. 네.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죠. 그렇죠. 그러면 폭락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이게 희한하죠. 아,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이게 폭락하면 막 폭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오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매매하는 트레이더들은 시장이 폭락한다 그러면 고민에 빠지죠. 어느 사이드에 쓸 것인지가 지금 결정이 되면 텐베거를 잡아내는 건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할게 이게 MZ세대가 많이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MZ세대는 뭐가 있죠? 돈은 많이 없더라도 세월이 있잖아요. 세월. 아까 얘기를 할 때 그냥 이런 종목들은 사놓고 10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본전. 그때부터 무조건 플러스. 네. 아니면 주식 가지고 있는 건 플러스 알파. 내가 월급을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정도 버는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3억 정도 아파트나 이런 거 안 사고 소비를 줄여가지고 3억 정도 집어넣는데 시장이 폭락을 했다. 10%짜리가 나왔다. 그럼 연 얼마 나오죠? 3천만 원 나오는 거죠. 시장이 오르면 이렇게 안 돼요. 폭락장이라서. 시장이 올라버리면은 배당 수익률이 보통 한 2%에서 1%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이 종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배당으로는 이걸 기회를 노릴 수가 없죠. 근데 시장이 폭락을 하면은 20억으로 만들 수 있는 걸 4억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MZ세대 분들이 요즘 보니까 많이 힘들어요. 많이 월급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직장 안정성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좀 많이 힘들고 그래서 저번에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휴가를 포기한 사람들, 휴포자 뭐 이런 얘기가 휴가는 가야 되는데 젊을 때 놀아야 되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놀기가 되게 힘들던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막 이렇게 코인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시기보다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 10년치는 봐야 돼요. 옛날에 10년 동안 배당을 어떻게 줬는지 앞으로도 그렇게 배당을 줄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폭락장에서는 이 배당주를 눈여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폭락장이 이렇게 자주 오지 않거든요. 또 이게 상승이 되면은 주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배당이 깎이는 건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니까 또 적절하게 팔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팔고 싶으면 팔면 되는데 계속 모아가는 건가요? 그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샀던 가격이 그러면 다시 이 종목을 살 수 있을까? 그 폭락했을 때 가격으로. 그렇죠.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배당이 그렇게 안 있죠.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심지어는 부동산보다도 무조건 주식이라고 얘기를 그래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돈을 좀 벌어서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아파트 사서 뭐 서울의 아파트를 만약에 12억짜리를 네. 하나 샀어요. 대출 끼고 하나를 샀습니다. 샀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요. 와이프가 아파요. 와이프가 아파서 병원비가 한 2억 정도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일단 집 팔아야 되죠. 맞잖아요. 네, 그러네요. 돈이 없으니까 집을 일단 방 하나 자를 수도 없고. 방 하나 자를 수가 없으니까 집을 네. 일단 팔고 집을 일단 옮기는데 사람도 아픈데 이사도 해야 되고 막 난립니다. 주식은
2억치만 팔면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 현금 흐름의 일정 부분을 일단은 뭐 지금 어쩔 수 없이 뭐 이걸 포기한다라고 생각하고 배당으로 들어갔던 부분 중에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은 내가 포기를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버튼만 누르면은 병원비가 나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돈 모은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까 전에 방 한 칸을 팔 수도 없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사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으라 그러는데 방 한 칸만 살게요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식은 방 한 칸만 산다라는 개념으로 배당을 할 수도 있으니까 돈이 적어서 배당을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 폭락할 때는 배당을 좀 눈여겨서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와.